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 특정검사 최종 결과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11월 5일 오후 1시 반에 문체부에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많이들 예상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만한 발표가 없을 거라는 예상들을 좀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낱 희망을 좀 걸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았던 것도 분명히 있는데, 큰 이슈는 새롭게 나온 건 없지 않나.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대한축구협회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엉터리로 방만하게 말도 안 되는 정몽규 회장 개인 맘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체계 없이 정말 무소불위로 대한축구협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요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싶고요. 그 외에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고 만회하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처를 사실상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축구 특정검사 수정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총 27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그런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입된 사람들,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책, 징계, 시정,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한축구협회에서 했던 것들은 다 이제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할 수 있는 대처는 요구 그리고 통보, 이게 답니다. 통보는 아니지만 요구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요구했던 사항, 요청했던 사항을 어떻게 개선을 했고 진행을 했는지를 다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만일 그게 이행이 안 됐다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적으로 좀 인정을 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게 좀 허탈하기도 하고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자격정지며 중징계, 경징계 하는데 만약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이걸 자발적으로 이행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번에 그 감사관실 담당자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감사관실 차원에서 만약에 대한축구협회가 이걸 불이행할 경우 이행감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감사 결과에 따른 요구사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또 할 수 있는 게 그냥 감사 한 번 더 하는 거라는 거죠. 감사가 참 쉽지 않고 분명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어떤 행정 조치이긴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에서 지금까지 감사에 어떤 좀 임해왔던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이행감사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행이 잘 안 되거나 솜방망이 처벌 같은 게 있을 경우에 감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체육국에서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는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래서 감사 쪽에서 체육국이랑 면밀히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강제성이 있거나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서 가장 좀 의미 있던 건 그거 같습니다. 돈으로 좀 제약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 그 대한축구협회 쪽에 국고 보조금을 꽤 줬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면 국고 보조금을 이번 그 천안축구센터 관련해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요게 잘못 쓰여지고 있고 또 약간 허위 수령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급을 취소를 하거나 또는 나아가서 위약금을 물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좀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게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할 거라는 식으로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이게 정말 곧바로 실행이 될지 아닐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확실히 이행이 된다라는 조치가 들어간다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일단 그 감사 결과 내용 발표된 거를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27건의 위법사항, 부당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체부 또 정몽규 회장에게
문체부의 정몽규 회장에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회장 등 관련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 이게 그러니까 조치입니다. 이 굵은 글씨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축구협회에 요구를 한 내용이에요. 회장과 몇몇 책임 있는 임원들을 중징계하라. 이 중징계에 해당이 되는 건 뭐 해임, 뭐 자격정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이행이 된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죠. 예, 이렇게 되면 저런 정도의 징계를 받게 되면 사선의 후보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징계가 이행이 된다면은 실질적인 뭐랄까요, 좀 결말이 나오는 셈인데 과연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의 사항에 따라서 정몽규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릴지 여부는 솔직히 이걸 중징계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자격정지, 해임, 제명 요 세 가지가 중징계라고 하는데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해임, 제명을 특히 사선 도전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과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해서 축구대표팀 감독 재선임 방안 등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뭐 이것도 사실상 강제성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이제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사람을 해임하라거나 다시 뽑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감독에 대한 거는 사실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뭐 지도자 자격증 발급이라든지 또 지도자 선임 업무의 부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주목했던 건 이 부분이거든요. 축구 종합센터 내 그 미니 스타디움 건립 사업 가지고 이제 국고 부조금을 허위 신청을 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돈을 어떻게든 돌려받든지 뭐 위약금 같은 경우 과징금 같은 경우도 총 500%까지 매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과연 실행을 할 것인지, 요게 그나마 좀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보시면은 보조금을 총 77억을 받았답니다. 77억을 받는 조건으로 축구협회가 사무공간 조성은 안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돈을 받기로 한 다음에 사무공간 조성을 하기로 자체적으로 이제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조건으로 천안시 건축학과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짓 사업 계획서였기 때문에 허위 신청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원금,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요청이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비 중에 자재 구입비, 뭐 손실초래 이런 것들 쭉 있고요. 그 축구인 사면 관련된 것까지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이 있었고 관련자들 이제 처벌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비상근 임원에게 자문료 형식의 급여성 보수를 약 28억 원을 방만 집행을 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임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명예직이기 때문에 무보수 원칙이거든요.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무보수인 비상근 임원들한테 무려 28억을 추가 지출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 돈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문제가 있죠.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축구협회 비상임위원 44명 중에서 34명한테 2021년부터 24년까지 총 28억 원을 지급을 했다. 개인별로 연간 1,200을 받은 사람이 가장 작고요. 연간 3억 원까지 받은 사람이 있대요. 야, 연간 3억 받은 사람 누구냐? 비상근 임원. 이거는 이름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간 3억 원을 비상근, 여기서 그 부회장, 분과위원장, 분과 부위원장, 이분들이 비상근 임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돈도 안 받고 정말 열심히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실명 까야지. 그리고 지도자 자격증 관련해가지고도 문제가 좀 많이 좀 있었고, 현대산업개발, 이번에 그 국정감사 때 얘기 나왔었던 현대산업개발 직원이 부적정한 파견이 돼 있었던 그 천안축구센터 공사 거기에 그 부분은 별도로 추가 감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축구협회에 개별 처분을 요구한 그런 인물들의 리스트입니다. 요구예요, 요구. 지시라거나 강제 이행은 아닙니다. 보시면 이제 관련자 A, 뭐 중징계, B 중징계 이렇게 좀 있는데,
이름이 안 나왔지만은 하여튼 정몽규 회장이 포함됐다고 하니까 회장, 부회장 이렇게 좀 고위 간부들 위주로 돼 있겠죠. 그러니까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거예요. 네, 자격정지, 뭐 해임, 뭐 이런 굉장히 리스트가 꽤 긴데 이게 과연 이익이 될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 지금 뭐 국정감사의 자료 제출 같은 것도 제대로 지금 하지 않는 조직인데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상태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이제 12월 달에 4선을 위한 대한축구협회장 후보자 그 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이런 어떠한 그 징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징계를 받은 사람은 대한축구협회장에 출마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자격정지가 되면 당연히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 등록하기 전에 후보 출마 등록하기 전에 이런 징계가 나온다면은 뭐 실질적인 성과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요구 사항이고 통보 사항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정몽규 회장이나 대한축구협회 쪽에서 니들이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 거의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감사 결과가 네, 얼마나 이게 구속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대한축구협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나라 돈이 들어갔잖아요. 적잖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네, 조치도 좀 더 강제성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만 아무튼 지금 뭐 국정감사 결과 발표할 때 저희 국정감사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가 됐고 이에 따른 문책 요청 사항이 좀 정리가 됐으니까 그 부분을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